안녕하세요.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Cambridge IELTS 20 Academic Writing Task 1에 수록되어 있는 총 테스트 4개에 해당하는 차트 분석과 샘플 답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하셔야 할 차트 분석 방법과 문단 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Cambridge IELTS 20에는 어떠한 차트 유형이 등장해 있는지, 그리고 그 차트를 분석하실 때 사용해야 하는 표현과 고득점 분석 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 1에 수록되어 있는 차트는 테이블, 도표 차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셨죠? 자, 그러면 이 분석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IELTS Writing Task 1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분석하셔야 되는지 짧게 개요를 설명하면서 차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ELTS에 대한 Task 1 정보를 간단하게 개요로 설명드리면, 먼저 이 문제 유형은 차트나 지도 또는 그림 등을 주고 그것을 20분 동안 분석하여 150자 이상을 답안지에 작성해야 하는 시험으로서 레포트 형식의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점 기준입니다. 바로 IELTS는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레포트를 첨삭하고 채점하게 되는데, 먼저 과제 달성도 Task Response라는 채점 기준이 있죠. 이는 150자 이상의 과제를 달성해야 하므로 분량이 부족한지 또는 문제에서 요구한 답변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채점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oherence and Cohesion, 일관성과 응집성 채점 기준이죠. 자, 이는 문단과 문단이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문장과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연결성을 채점하는 기준으로 연결어구, 즉 linking words의 사용이 적절한지가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휘적 요소, lexical range라고 하는 채점 기준인데요. 어휘는 일단 정확하게 쓰여야 합니다. 정확성이란 바로 품사라든지 또는 철자 등의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또한 어휘적 요소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점적인 공부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성 그리고 다양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채점 기준은 문법의 다양성 및 정확성,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역시 기본적인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또 문장의 능동태, 수동태 사용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정확성 있는 문장 구성이 기본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는다 등의 기본적인 구두법 또한 포함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문장 구조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단문 구조만이 아닌 complex sentence, 복문을 이용한 구조들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문법이 학습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채점 기준 4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관성과 응집성은 바로 문단을 구조를 잡는 데에서 출발한다. 문단과 문단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가? 바로 이 4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과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introduction, 서론의 문단을 반드시 구성합니다. 서론은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을 자신이 쓴 것처럼 다시 기재하는 paraphrase the question, 문장을 다시 쓰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은 내용이나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overview, 간략한 이 차트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래프의 패턴이라든지 눈에 띄는 특징점을 간략하게 언급해주는 개요 문단을 삽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ody paragraphs라고 볼 수 있는 본문 구성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체적인 디테일 문단은 크게 2개로 나누어 쓸 수 있으나 차트의 종류에 따라, 예를 들어 차트가 3가지로 세분화되어서 나온다면 디테일 문단은 3개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변형을 둘 수 있는 문단이고 수치가 분석될 수 있도록 쓴다 라는 걸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본문 문단은 어느 정도의 균형감이 같이 맞추어지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디테일 하나의 문단이 지나치게 길고 디테일 2번째 문단이 지나치게 짧게 되면 균형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 문단에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IELTS 라이팅 타스크 1의 시험의 개요를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테스트 1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항상 우리가 모든 시험지를 받게 되면 먼저 맨 위에 문제가 써 있게 되죠. 문제를 명확하게 읽는 것부터 여러분의 시험이 출발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같이 살펴봅니다. The first table below, 아래의 첫 번째 도표가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Changes in the total population, 전체 인구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population, 인구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Of New York City from 1800 to 2000, 1800년부터 2000년까지의 뉴욕시의 전체 인구를 첫 번째 도표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 두 번째, 세 번째 도표도 같이 수록되어 있죠? 살펴봅니다. The second and third tables, 두 번째, 세 번째 도표는 show changes,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the population of the 5 districts of the city, 이 도시의 5개 자치구, 지역의 인구를 보여주죠. 따라서 이 자치구에 대한 설명을 괄호 안에 붙여주었네요. 맨하튼, 브루클린, 브롱스,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 지역의 인구의 세분화된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Over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에 라는 것으로 바로 이 부분이 1800년과 2000년에 대한 기간을 설명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의 과제는 Summarize the information by selecting and reporting the main features. 주요 특징점을 잡아서 요약해 주시고 and make comparisons where relevant. 관련성 있는 부분에서 비교를 해두셔야 되는 유형, 바로 차트 분석 유형 타스크 1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과제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각 차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느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5 steps to write a report.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학원 수업에서나 아니면 저희 지금 인강 수업에서도 이렇게 5가지를 주로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이 5가지는 절차를 설명드리는 것이고 이 단계가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실제 시험 문제에서 단계를 적용하면서 분석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두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Read the question carefully.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문제에는 모든 답안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인구의 분포도라든지 인구의 숫자를 보여주는 차트라는 것을 문제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And analyze the chart. 따라서 해당하는 차트에 대한 수치와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1번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write an introduction. 이제 본격적인 글쓰기를 하실 때 먼저 서론부터 작성하셔야 되겠죠. 서론에는 paraphrase the question, 바로 주어진 문제를 다시 쓰는데 이때는 using synonyms, 동의어를 사용한다는 점, 또는 문장의 구조를 구를 절로 또는 절을 구로 바꾸는 문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문단은 개요 문단이었죠. Write an overview paragraph. 전체적인 그래프의 패턴이나 눈에 띄는 특징점을 잡아줄 수 있는 overview 문단을 구성하는데 이때는 You describe the most significant patterns or trends. 가장 두드러진, 가장 인상적일 수 있는 트렌드나 패턴을 잡아서 언급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body paragraphs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분석될 수 있도록 하며 compare the specific figures. 아까 주어진 문제처럼 구체적인 수치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비교나 대조를 이용한 구문을 써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연결어구, 즉 linking words를 사용할 수 있으며 different grammar structures, 여러분의 문법적 다양성을 넓혀줄 수 있는 복문 구조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셔야 고득점이 가능해집니다. 자, 마지막 보통 친구들이 4번까지를 하고 나면 라이팅 타스크 2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약 1에서 2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이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고 이때 오탈자라든지 아니면 구두법 또는 단어 등의 시제 등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0.5 이상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proof your report,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읽어보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과정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갈 차례겠네요. 자, 바로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는 단락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단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성과 문장과 문장 간의 응집성을 넓혀줄 수 있는 바로 연결어구들의 사용이 필수인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먼저 주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인트로덕션을 작성할 때는 주어진 도표가, 주어진 차트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신이 쓴 것처럼 다시 기재해야겠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The provided tables, 주어진 또는 제공된 이라는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이 the given tables 등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주어진 도표가 show, 보여줍니다. 또는 illustrate,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는 provide information on, 뭐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o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에 대한, 즉 about의 의미이므로 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의 문제가 show라는 동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동사를 동의어 처리하여 바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두세요. 자, 두 번째, overview를 단락을 시작할 때는 overall,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라는 키워드를 언급해 주시고 It can be clearly seen that 이하가 명확히 보여지고 있어요. 주어 동사를 연결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래프의 패턴이나 눈에 띄는 특징점을 언급합니다. 또는 as can be seen from the chart, 차트에서 보여질 수 있듯이 등으로 차트로 눈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연결어구들을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는 본문 문단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n detail, 주어 동사,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차트를 세부적으로 수치를 언급하겠어요 라는 사인을 줄 수 있고요. 다음 디테일 문단으로 넘어갈 때는 meanwhile, 반면에 어떠한 수치들이 보이네요.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지점이나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 turning to, 어떤 명사 등을 도입해서 어떤 것으로 넘어가 보자면 등으로 화제를 전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단락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구의 사용만으로도 글자 수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반드시 손으로 써보면서 익혀주시고 시험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문장과 문장을 또는 항목을 전환시키면서 연결성을 높일 때 사용하는 연결어구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한 문단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항목이 나타나 있을 때 그 항목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연결해주는 표현입니다. 먼저 in terms of 명사라고 이야기하면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을 주겠죠. 예를 들면 앞서서 제가 맨하튼이라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제는 브롱스로 넘기고 싶다면 in terms of Bronx, 브롱스에 대해서 보자면요 등으로 화제를 전환할 수 있는 거겠죠. 또는 in the case of, regarding 또는 as for 등의 명사 구를 언급함으로써 화제를 전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조되는 항목을 언급할 때 사용하기 좋은 연결어구인데요. 예를 들어 맨하튼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다른 4개의 지역의 인구가 상승했다면 대조를 주고 있죠. 다음과 같이 대조되는 항목을 언급할 때는 in contrast, by contrast, on the contrary 등의 표현을 이용해서 대조적으로 라고 항목을 언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을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while 또는 whereas 등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주어 동사를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while, whereas 접속사로 반면에 라는 뜻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서로 비교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비교 대조를 통해서 차트를 분석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구문을 한 번씩 이상은 사용해 보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겠죠. 따라서 compared to 명사, 무엇 비교해서, 비교하여 라는 구문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항목 간의 비교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과 같은 차트들을 보시면 연도가 1800년부터 2000년까지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다음과 같이 시간의 변화가 있는 차트들은 반드시 수치가 증가
또는 감소 또는 그 증가와 감소도 대폭 감소하였는지 또는 소폭 증가하였는지 부사를 통하여 동사를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Writing Task 1에서 여러분에게 시간의 변화가 있는 차트를 주는 이유는 이러한 증가, 감소의 표현이 정확하고 다양하게 쓰여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런 표현들이 잘 이루어지고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차트에서 시간 변화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증가 또는 급증 또는 감소 등의 표현을 정확하게 그리고 품사를 변경해가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먼저 증가하다라는 동사를 제가 시제를 바꿔가며 바로 원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의 형태로 3가지 기재해 봤는데요. 반드시 손으로 써서 익혀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먼저 increase, increased, increased, 증가하다, 상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rise, rose, risen, 오르다 라는 뜻으로서 가격이나 수치가 오르다 의미를 줄 수 있겠죠. 세 번째, grow, grew, grown, 역시 증가하다 라는 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 표현을 외워졌다면 어느 정도 명사로 품사를 바꿔보는 연습도 문장의 다양성을 줄 수 있죠. 따라서 증가를 가리키는 명사는 a growth, an increase 또는 a rise 등으로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급증 또는 폭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사 표현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surge, soar 등의 표현을 쓰시면 급증하다, 치솟다의 의미를 줄 수 있고요. 이러한 동사 표현에서 우리가 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증가나 감소를 이야기했는지 동사와 부사를 짝을 이루어 수치를 묘사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통 동사와 부사가 함께 쓰여 그 동사를 강조해 줄 수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 해당하는 단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increase exponentially, 부사로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라는 뜻이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ise dramatically, dramatically 역시 부사로 급격하게 라는 뜻을 주니까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적용해 볼까요? fall sharply, 바로 급격하게 감소하다, 또는 decline이라는 하락하다라는 동사를 써서 decline slightly, 소폭 하락하다,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 부사를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숙지되었다면 다시 차트로 들어가셔서 차트를 어떻게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봤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뉴욕시의 전체 인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뷰에서 보시면 지금 1800년부터 2000년, 즉 200년 동안 뉴욕시의 전체 인구가 어떻게 증가한 게 보이시나요? 79,216명에서 예를 들어 8 million, 그쵸? 80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로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게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차트를 분석하실 때는 앞서 이야기한 폭증 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차트를 더 정확하고 분석하는 데 단어의 선택을 다양하게 써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맨하튼의 인구와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맨하튼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percentag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percentage라는 단어는 전체 1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단어구나 라고 외워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맨하튼의 인구는 65,515명 정도에서 153만 8천 명 정도로 증가를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근데 잘 보시면 1800년부터 900년까지는 증가를 보이나 여기서는 약간의 하락이 보여지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 중에서도 76%를 차지한 반면에 전체 뉴욕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트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나와 있는 세 번째 도표는 맨하탄을 제외한 4개의 자치구에서 인구의 숫자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네 지역의 인구는 1800년에는 18,700여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00년에는 150만 8천 명 정도로 급증이 나타나지겠고요. 자,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점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가 상당히 증가하여 647만 명 정도에 도달한다는 점이 눈에 띄겠죠. 따라서 지금 대조점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맨하튼이 차지하는 전체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바로 도시 뉴욕시에서 이 4개의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81%까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점. 그리고 맨하튼과 4개의 지역의 대조점을 보여주는구나. 우린 이것이 반드시 언급될 수 있도록 써야겠구나 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차트를 명확하게 보시고 증가, 감소, 그리고 큰 패턴을 연결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단계 꼭 첫 번째 단계에서 거쳐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두 번째 단계에 설명드렸던 introduction, 바로 paraphrasing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어진 단어를 동의어 처리할 수 있느냐, 어떤 단어를 한번 동의어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차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shows라는 동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llustrate, 그림으로 보여주다, 또는 represent, 나타내다, 또는 provide information on, 뭐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동의어 처리하여 바꿀 수 있겠고요. 또한 changes in the total population of New York City, 바로 뉴욕시의 전체 인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연결된 명사구라면 이것을 바로 절로 바꿔볼 수 있는데, 절이라 하면 바로 주어 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가리키므로 어떻게 뉴욕의 전체 인구가 변했는가를 보여준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how the total population changed 또는 the overall population changes, 전반적인, 전체적인 인구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paraphrasing하여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높이는 paraphrasing 되겠습니다. 자, 역시 시간 표현도 바꿔볼 수 있을까요? 바로 1800년부터 2000년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말해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이므로 over a period, 여기서 period는 기간이라는 명사가 되니까 over a period of 200 years, 200년의 기간의 동안입니다. From 1800, 1800년부터 to 2000, 2000년까지의 변화이고요. 또는 이것을 바꿔서 between 1800 and 2000, 1800년, 200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라고 언급해 줄 수 있겠죠. 또는 바로 구체적인 연도가 1800년대, 그리고 1900, 그리고 2000년을 뜻하므로 각각의 연도를 언급하여 in 1800, 1900, and 2000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죠? 자, 그러면 over the same period라고 하는 마지막에 같은 기간 동안에 라는 표현도 during 뒤에 특별한 문자 기간을 언급하여 during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 동안에 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paraphrasing이 가능한지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first table illustrates, 동사가 바꿔 들어갔죠? How the total population of New York City changed. 어떻게 뉴욕시의 전체 인구가 변했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Over a period of 200 years, 200년의 기간 동안 from 1800 to 2000, 1800년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차트를 보여줘야 되겠죠. The second and third tables represent, 그림으로 역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여기서 proportion이란 전체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전체 뉴욕시티의 인구를 100%로 놓았을 때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5 districts, 5개의 지역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을 나열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괄호 안에 지역을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M-라고 하는 대쉬를 연결해서 바로 문어체에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계속 나열할 때 사용하는 문법적 지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M-는 계속 연결하여 코마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는데 맨하튼, 브루클린, 브롱스, 퀸스 and 스태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5개 지역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 같은 기간이라는 표현도 역시 변경하여 during the same period 라고 언급해 주시면 주어진 차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만 구조와 동의어를 처리하여 바꾸어서 썼구나 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개요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래프나 또는 차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언급하는 오버뷰의 특징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연도나 수치는 언급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한 이 전체 테이블에, 즉 3개의 테이블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특징점은 모두 언급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트의 특징은 뉴욕시의 인구가 200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증가, 급증이 나타났다는 것은 눈에 띄죠. 또한 맨하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한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즉 대조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4개의 지역의 인구 비율은 상당한 증가를 겪었다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점으로 언급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버뷰를 분석해야 되는가가 보여졌다면 우리 이제 실제 샘플 답안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디테일 문단을 구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트로덕션인데요. 저는 앞선 예시에서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차트를 분석을 나누었다면 저는 이번에는 한꺼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주어진 3개의 차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로 묶어서 설명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The three tables illustrate. 3개의 도표는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The population of New York City. 바로 이것이 전체 도시의 인구를 보여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 전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as a whole. 전체적으로 뉴욕시의 인구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And its distribution. 바로 여기서 distribution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보통 인구를 얘기할 때는 분포라고 설명하는데요. 바로 population distribution, 인구 분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 뉴욕시의 인구가 5개 지역에 분포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어휘를 바꾸었습니다. Its distribution between 5 districts. 5개의 지역의 인구 분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죠. 괄호 안에 맨하튼,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 and 스태튼 아일랜드는 그대로 괄호 안에 언급해줬고요. In 1800, 1900 and 2000. 바로 1800, 1900, 2000년에 해당하는 인구 분포의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하나로 묶어서 언급해봤어요. 앞선 예시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트를 각각 나열하시거나 또는 이 차트를 묶어서 무엇이 나타내지고 있는지 인트로덕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버뷰를 도입할 때 어떤 표현을 쓰기로 했었을까요? 역시 외워두셔야 되겠죠? Overall, it can be clearly seen that. 무엇이 명확하게 보여지냐 하면 New York City's population, 뉴욕시의 인구는 grew exponentially. 바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둔 모든 표현들은요. 오늘 차트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 증가, 감소 또는 폭증, 급증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반드시 형태를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Over the 200-year period. 여기서 하이픈 처리된 것을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기간은 200년짜리의 기간이 되므로 형용사로 한 단어로 hyphenated word를 만들어서 200년짜리의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200년짜리의 기간 동안,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The most significant change was. 파란색 표현은요. 눈에 두드러진 특징점을 언급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으로서 the most significant, 가장 상당한, 가장 중요도가 있는 change, 변화는 that the proportion of residents, 바로 거주자, 주민이라는 표현이 바로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인구의 비율은 living in Manhattan,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비율은 declined markedly, 뚜렷하게 라는 부사로서 뚜렷하게 하락이 보이고 있어요. 비율이 줄어들고 있었죠. while 역시 별표가 되겠고 대조 구문에서 꼭 한 번씩 사용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라고 앞선 표현 정리에서 들어갔습니다. The percentage in the other boroughs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이 borough는 districts라는 표현을 바꿔서 쓸 수 있는 자치구, 바로 지역을 이야기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자치구의 비율은 increase significantly,
상당히 증가한 반면 맨하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indicating, 바로 콤마 뒤에 ing를 써서 뭐뭐 하면서라는 동시 동작, 부연 설명을 계속 연결해주고 있죠. 네, 바로 이것은 a major shift, 주요 변화를 나타냅니다. in the city's population distribution. 바로 이 도시의, 즉 뉴욕시의 인구 분포도의 주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 차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이에요. 라고 전체적인 패턴,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점을 오버뷰 문단에 기재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어떠한 구체적 수치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특정 비율만 언급하지도 않았죠. 따라서 보통 학생분들이 이런 차트 등을 보고 전체적인 개요를 잡는 걸 보통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차트 안에서 반드시 파악하고 오버뷰를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디테일 문단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역시 이 부분도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팁을 알려드리자면 해당하는 차트는 지금 3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디테일 문단을 가장 손쉽게 밸런스 있게 구성하는 방법은 디테일 문단을 3개로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단에는 첫 번째 표에 대한 분석, 다시 말해 뉴욕시의 인구 변화를 언급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뉴욕시에서 맨하튼의 인구 비율과 인구 숫자를 언급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문단은 맨하튼을 제외한 4개 지역의 인구 변화를 묘사함으로써 밸런스 있게 구성하는 첫 번째 방법, 차트의 개수대로 분석을 나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락을 3가지로 나누지 않고 2개로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는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바로 1800년과 1900년에 일어난 이 3개에 해당하는 변화. 두 번째는 1900년과 2000년까지 일어난 시간의 흐름으로 변화를 나누어서 쓰는 것 또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샘플 앤서를 살펴볼 때 바로 디테일을 3개로 나누어서 쓰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디테일 1에는 뉴욕시의 전체 인구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바로 샘플 앤서로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in detail, 세부적으로 보자면 The total population of New York City, 뉴욕시의 전체 인구는 rose significantly, 역시 강조해주고 있는 동사와 부사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부로 기억하시고 증가했다, 어떻게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From 79,216, 79,216명에서 in 1800, 1800년에, 즉 from은 출발한 수치를 언급할 수 있겠고 도달한 수치 앞에는 to를 쓴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치를 언급할 때 전치사가 틀리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to 3,437,202, 그래서 343만 7,202명까지 in 1900, 1900년에 증가했다. 따라서 디테일 문단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수치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 from, to 등을 암기해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Over the next century, 그 이후 다음 세기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century는 100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할 수 있겠죠. 100년 동안 the figure, 즉 여기서 언급하는 수치는 바로 인구를 이야기하겠죠. 수치는 continue to increase,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dramatically, 급격하게, 역시 동사와 부사를 이용해서 급격히 증가를 이어갔다. to 8,009,185, 800만 9,185명까지 증가했고요. by 연도를 써서 by는 완료되는 뭐뭐까지, 즉 2000년까지 800만 명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테이블 차트는 모두 구체적인 수치가 차트에 나와 있으므로 구체적 수치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써봤고요. 이번에는 맨하튼의 인구로 넘어가 볼 차례니까 넘어가 보자면 이라는 연결어구를 사용해 보죠. Turning to individual districts, 바로 각각 지역에 관해서 넘어가 보자면 Manhattan's population, 맨하튼의 인구는 grew significantly, 역시 주황색 표현 어떻게 증가했는지 동사와 부사로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From 60,000
515, 6515명에서 in 1800. 역시 출발한 수치 그리고 연도 앞에 in 붙였죠. to 1,850,093, 185만 93명까지 in 연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from 수치, in 연도, to 수치, in 연도를 언급해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증가했어요 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Before declining slightly, 바로 소폭 하락하기 이전. 즉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증가했지만 여기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을 153만 8천 명 정도에서 소폭 하락하기 전에는 상승했다라는 것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쓴 셈이죠. 바로 이 before는 뒤에 동명사를 연결해서 뭐뭐 하기 전에 라는 표현을 연결해 줬고요. 역시 by 2000, 2000년까지 소폭 하락하기 전 6만에서 180만 정도까지 상승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써보는 것도 연습해 보셔야 할 고득점 표현입니다. Its proportion of the city's population, 바로 이 도시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주어로 바꿔봤고요. fell sharply,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데 from 76%, 76%에서 to just 9%. 자, just가 강조하는 건 바로 뭐죠? 단지 19%만큼 안 돼요. 이니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Over the period, 기간 동안 76%에서 19%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까지 두 번째 문단에 언급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마지막 나와 있는 디테일 문단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4개 지역의 인구와 그리고 비율을 분석해야겠죠. In contrast, 제가 대조점을 주고 있죠. 아까 언급했다시피 맨하튼과 다른 4개의 지역의 인구 비율은 바로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대조적으로 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In contrast, the combined population of the other 4 districts, 4개의 다른 합쳐진 인구 수는 increased far more dramatically. 여기서 제가 far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비교급 앞에 far 또는 much 등을 표현을 하면 훨씬 더 뭐뭐한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라고 주고 있고요. starting at, 어디에서 출발하여 라는 표현으로 구체적 수치 앞에는 at을 붙이죠. starting at only 18,701, 18,701명에서 고작 시작하여 it surged, 바로 급증했습니다. to 1,587,109, 158만 7,109명까지로 급증을 했네요. by 연도 1900년까지. And then,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죠. 그리고 나서는 experienced a nearly fourfold increase. 잘 보시면 150만에서 약 640만 정도 증가했으니까 거의 4배만큼의 증가를 겪었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제가 여기서도 단순한 수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4배만큼의 증가라는 표현도 나 쓸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었죠. 따라서 a fourfold increase라는 표현은 4배의 증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4배만큼 늘어서 to 6 million, 바로 거의 600만 명 정도까지 해당하는 수치를 언급해 줄 수 있겠죠. By the final year. 역시 200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실 수 있겠고,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by the final year. 최종 연도까지 640만 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Consequently, 역시 그 결과, 즉 인구가 따라서 급증하다 보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도 증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the proportion of the city's population, 이 도시 인구의 비율은 increased significantly,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From 24%, 바로 24%에서 to 81%, 81%까지 상당히 증가했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proportion까지 언급함으로써 차트에 대한 모든 내용이 언급이 되었죠.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Cambridge IELTS 20 테스트 1에 수록되어 있는 차트는 표로 나와 있는 차트였고요. 바로 인구에 대한 분포,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로 숫자와 백분율의 비율이 여러분의 차트 분석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급증, 증가 또는 하락, 감소 등의 표현이 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표현 암기해 주시고요. 문단의 구성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그 문단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시작 표현이나 연결어구 사용을 꼭 외워두세요. 네, 앞으로도 테스트 2 그리고 3, 4까지 어떤 차트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분석하면서 재밌게 Cambridge IELTS 20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